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네, 제가 이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나온 아름다운 시집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도종환님의 해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종환님의 시는요, 정말 읽어도 읽어도 자꾸만 읽고 싶어지는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낭독해 드리고 싶은 시도 너무나 많아서 제가 고르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송 역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쩌면 3부, 4부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이 시집의 일주문, 그러니까 사찰에 들어서면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을 일주문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일주문에 해당하는 페이지 11페이지에 산경이라는 시를 첫 번째로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 4번 세레나데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산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말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산도 내가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하늘은 하루 종일 티 없이 맑았다. 가끔 구름이 떠오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 버렸다.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골짜기 물에 호미를 씻는 동안 손에 묻은 흙은 저절로 씻겨 내려갔다.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하늘 아래 허물 없이 하루가 갔다. 네, 며칠 전에 포천에 있는 백운 계곡을 그동안 지척에 두고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요. 드라이브도 할 겸 데이트 삼아 룸메이트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날씨도 너무 덥지 않고 네, 바람마저도 선선하게 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계곡 입구에 세종의 친필이 보관되어 있는 흑룡사가 있어서 내친 김에 대웅전 앞들도 네, 한번 조용히 걸어봤는데요. 저희는 둘 다 교회 집사다 보니까 절에 들어가는 이유는 별다른 게 없고요. 둘 다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찰의 기둥이며 툇마루의 모양과 또 여러 가지 그 목조 건축물만의 그 멋스러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상하면서 나름 연대 측정도 해가면서 네, 100년 전 아니 그 몇천 년 전에는 정말 이곳이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을까 뭐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그 수선스러움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절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언젠가 그 해민 스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다가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그 적막한 절에서 외로움이란 감정이 불쑥 나오더라는 거죠. 그분의 그 외로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해설이 참 깊고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좋은 친구로 만들어 내 곁에 둘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그 나의 마음의 대처 방식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따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연등이 그 길목마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그 마치 나무에 매달린 커다란 꽃처럼 바람에 막 이렇게 흩날리고 있어서 한층 봄날의 호사를 더 누리도록 해준 것 같아서 만든 이들의 작은 손길에도 잠깐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그 라일락 등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밑에 놓인 나무 의자에 저희가 둘이 서로 마주 앉아서 그 커피하고 빵을 좀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연보랏빛 그 라일락 꽃잎들이 막 사방으로 흩날리면서 향기까지 불어오는데 참 그날은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카페를 다녀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만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속에는 참 죽을 만큼 뜨거웠던 사랑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시린 원망의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아찔한 이별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면서 발목에 묶여있던 끈이 풀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 모두 다 넘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생채기가 생기기도 했지만요. 다행인 건 결승점에 무사히 손을 잡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은요, 20대 때 너무 뜨거워서 상대방을 데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 내 욕망에 가두느라고 상대를 옥죄이게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시기에 딱 알맞은 정말 적당한 온도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생각에 사랑도 열매처럼 익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서 절여지고 또 절여지면 훗날 아주 좋은 성숙된 사랑이라는 절임 음식이 또 발효 음식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요즘 정말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요. 감상하실 시는요. 제목이 산가,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는요. 응답하라 1988의 OST이기도 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제 낮엔 양지밭에 차나무 씨앗을 심고 오늘 밤엔 마당에 나가 별을 헤아렸다. 해가 지기 전에 소나무 장작을 쪼개고 해진 뒤 침침한 불빛 옆에서 시를 읽었다. 산 그늘 일찍 들고 겨울도 빨리 오는 이 골짜기에 낮에도 찾는 이 없고 밤에도 산국화뿐이지만 매화나무도 나도 외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매화는 매화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고요하였다. 네. 맨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삼방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 아래에 시인의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김형, 이 산속에서 혼자 지낸 지 새 해가 되었습니다. 그 새해 동안 나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나도 내 생활도 정지에 있었고 괄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워지는 시간이 그러나 나는 좋았습니다. 내 몸이 정지 신호를 먼저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어져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계속 무언가를 한다고 휩쓸려 다녔다면 더 많은 일을 그르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네, 이 글로 미루어 짐작하건대요. 시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산속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쉼의 시간이 우리 시인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전진을 위한 전진을 목표로 언제나 숨막히게 달려가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배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잠시 멈추어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그 멈춤과 쉼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페이지 41페이지에 빈 방 배경 음악으로는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죠. I Kissing You 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먼 산이 어둠을 천천히 빨아들이는 것이 보일 때 저녁 하늘이 어둠의 빛깔을 몸 가득 머금는 것이 보일 때 늘 가던 길에서 내려 샛길로 들고 싶다. 어디 종일 저 혼자 있던 빈 방이 나를 좀 들어오도록 허락해주면 좋겠다. 적막함이 서늘한 무릎을 베고 잠시 누워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였으므로 말없이 입을 닫고 있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먼저 지쳐 쓰러진 적이 있던 그가 오늘 지친 모습으로 들어온 하루치의 목숨을 위해 물 끓이는 소리를 들려주면 좋겠다. 처음엔 모두들 이렇게 어색한 얼굴로 쭈뼛거리기도 하다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므로 문 밖으로 천천히 내려오던 어둠이 멋쩍어 하는 우리의 얼굴을 잠깐씩 가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늘 타향을 전전하며 살고 있으므로 고향을 너무 멀리 떠나왔으므로 고향이 어딘지 묻는 것만으로도 말문이 트이고 비슷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하나 추억처럼 꺼내놓아도 서로를 즐겁게 긍정하고 내 몸을 꽁꽁 묶으며 나를 긴장시키는 게 일이던 끈들을 느슨하게 풀고 비슷한 사투리만으로도 익숙한 입맛을 만나는 저녁 시간 몇 잔의 편안함이 술 향기로 번져오는 순간순간을 나누어 마시며 웃음이 번져가는 사람 하나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어둠 속에서 만나는 객창감이 좋고 낯선 시간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른팔로 팔베개를 하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면 잠시 사라수나무 그림자 몸에 와 일렁이고 내 겉옷을 들어 잠든 나를 덮어주는 이름 모르는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나오는 그 객창감이라는 단어는요,
나그네가 느끼는 쓸쓸한 정서를 말하는데요. 여행하면서 느낀 낯설음이나 집에 대한 그리움 등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꾸 제가 오버랩 되어지는 방송이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단지 자연인이 시인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요, 그곳에 나오시는 다른 자연인들과 별반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인이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의 시간들을 시라는 옷으로 입혀서 우리에게 내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인 것 같아요. 거대한 자연의 품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설령 그가 왕일지라도 풀 한 포기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의 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다음 시는요, 페이지 46페이지의 축복인데요. 이 시는 몇 번이고 제가 곱씹어서 읽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가을 아침을 선정해 봤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에 진흙덩이 같던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 아니었으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세상이 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길바닥에 팽개치고 어두운 굴 속에 가둔 것도 생각해보니 영혼의 담금질이었다. 한 시대가 다 참혹하였거늘 거인 같은 바위 같은 편견과 어리석음과 탐욕의 방파제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이가 헤아릴 수 없거늘 이렇게 작게라도 물결치며 살아있는 게 복 아니면 무엇이랴.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이 불행이라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도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봄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네. 시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속도는 저속으로 늦추어지고 또 부드러운 속도로 바뀌다가 마침내
스콧 니어링이 말한 평온한 속도가 되었습니다.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찾아와 나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지붕 위에 와 모여들었습니다. 별들이 몰려와 노는 걸 보기 위해 유리창 밑에서 자다가 밤에 몇 번씩 깨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요, 좋은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시련이, 고통이 반드시 내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약의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이렇게 감옥에도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순환들을 겪게 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불평도 미움도 없이 살다가 종국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요. 자신을 시기하고 배신했던 형제들까지도 그는 모두 용서하고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모든 것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이런 자리에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을 뿐이었다고. 네. 혹시 너무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련은 당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알려줘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해주지 못하실 뿐인 거죠. 수영을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아마 그 수영장을 가야 하는 시간만큼 지겹고 또 힘든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매일매일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엄마의 큰 뜻과 그 사랑을 바로 알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는 깨닫게 되겠죠. 그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요. 네. 다음 시입니다. 61페이지 처음 가는 길이고요. 배경 음악은요. 시네마 천국의 OST죠. Love Theme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이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네, 시인이 스콧 니어링을 그리면서 저녁 숲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많이 긴 이유도 있고, 네, 제가 오늘 소개는 하지 않지만요. 시인이 이 스콧 니어링이란 사람을 삶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스콧 니어링은요,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이면서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산업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그 소수 권력층에 속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죠. 한때는 스파이 혐의로 연방 법정에 피고로 서기도 했지만요.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위험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교수와 공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강연이 취소가 되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또 저술한 책은 재판에 붙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문사들은 이 스콧 니어링의 저서에 대한 유료 광고 게재조차 거절을 하게 이르죠. 하지만 이 부유한 가정의 한 남자 아이를 20세기 초에 산업 사회로 이동한 미국 사회에서 그 하층민의 분배, 평등, 자유에 관심을 가진 진보적인 사상의 인물로 자라도록 만든 것은요, 바로 그의 어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 대학교 은사인 사이먼 넬슨 패튼 교수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품위와 존엄이 있는 방식의 죽음을 맞기를 원했는데요. 일체의 생명 연장에 어떤 의학적인 배려를 거부하고 고통을 줄이려는 진통제나 마취제의 도움도 거절한 채 물과 음식조차 끊고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100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100세. 네. 네. 1부의 마지막 시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내 안의 시인. 네. 배경 음악으로는요, 미녀와 야수의 OST입니다. Beauty and the Beast.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시인이 살고 있었다는데 그 시인 언제 나를 떠난 것일까? 제비꽃만 보아도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끝 살짝 대보던 눈빛 여린 시인을 떠나보내고 나는 지금 습관처럼 어디를 바삐 가고 있는 걸까? 맨발을 가만 적시는 여울 물소리, 풀잎 위로 뛰어내리는 빗방울 소리에 끌려 토란잎을 머리에 쓰고 달려가던 맑은 귀를 가진 시인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소리에 묻혀 사는가? 발갛게 물든 감잎 하나를 못 버리고 책갈피에 소중하게 끼워두던 고운 사람. 의롭지 않은 이가 내미는 손은 잡지 않고 산과 들서리에 덮여도 향기를 잃지 않는 산국처럼 살던 고든 시인 몰라라 하고 나는 오늘 어떤 이들과 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안에 시인이 사라진다는 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인간이 사라지는 거라는데 지팡이로 세상을 짚어가는 눈먼 이의 언 손 위에 가만히 제 장갑을 벗어 놓고 와도 손이 따뜻하던 착한 시인 외면하고 나는 어떤 일을 내 가슴 속에 데려다 놓은 것일까? 네. 첫 번째 행,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시인이 살고 있었다는 데와 18번째와 19번째 행인 내 안에 시인이 사라진다는 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인간이 사라지는 거라는데 라는 이 내용은요, 프로이드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시인은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인이란 바로 인간 본연의 순수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랄까요? 인간이 사라지는 시점에 최후의 보루랄까요? 네.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시인은 좀 안녕하신지요? 그 시인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시를 짓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려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